되겠습니다. 자, 이제 풀어봅시다. 다시. 자, 실수. 자, 들어가서 IST, 원샘플 tTest 얘를 클릭해 볼게요. 열기 들어가서. 자, 그러면 타이어 회사와 타이어 수명 이렇게 나오죠? 변수 보기 들어가면 원래는 숫자인데 이렇게 숫자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들도 여기 A, B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면 1, 2, 3, 4로 나왔어요? 1, 2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1, 2로 나오죠? 저는 이렇게 나온 이유는 여기 보기 들어가서 세팅을 바꿔주면 됩니다. 원래 이 값이에요. 이 값인데 여기 보면 레이블 값을 이렇게 만들어서 써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쉬운 거니까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그 다음에 책들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우리 분석하는 거니까. 자, 뭘 하면 돼요? 분석 똑같이. 평균 비교, 독립표본 T검정. 분석, 평균 비교, 독립표본 T검정. 이 순서대로 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순서대로 나갑니다. 독립표본 T검정. 자, 검정 변수하고 밑에 집단 변수라는 게 생겼네요. 지난번하고 틀린 게. 지난번에는 테스트 밸류가 있었죠? 값이 하나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집단 간 비교하잖아요. 자, 그러면 타이어 회사와 타이어 수명 중에서 타이어 회사 구분한 게 집단 변수로 들어가고요. 타이어 수명이 검정 변수로 들어갑니다. 타이어 수명을 검증하겠다. 어떤 집단은 타이어 회사라는 걸로 집단을 구분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물음표가 두 개가 뜨죠? 뭐로 나눌 건데, 라고 하면은, 우리가 타이어 회사를 찍고, 여기 타이어 회사라는 걸 찍으면 이렇게 집단 정리라는 게 검게 돼요. 혹시 위에 이렇게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얘를 안 찍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지금? 얘를 정확하게 찍고, 집단 정의를 클릭하면, 이렇게 집단 값을 뭘로 쓸까요? 이렇게 나와요. 보통은 집단 구분하는 변수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번, 2번. 3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집단 구분하는 걸 두 개로 해놨잖아요. tTest는 무조건 두 개예요. 3개 이상이면 이걸 쓰면 안 돼요. 집단 3개가 된다 그러면 ANOVA라는 걸 쓴다 그랬죠? 이거 안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집단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2개뿐이 없는 거예요. 자, 얘는 1번이라는 집단으로 우리가 했고 얘는 2번이라는 집단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PSS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집단 구분도 숫자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아예 값이 안 먹여지네. A 집단 이렇게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 그러면 남자 1, 여자 2 보통. 근데 그거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1번 집단, 2번 집단 이런 의미예요.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계속 눌러주고요. 끝났어요. 뭐 이렇게 쉽지? 그죠? 뭐 세팅할 게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실제로. 이게 끝이에요. 확인. 끝. 자, 그러면 뭐라고 막 뜨죠? 얘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크게 좀 체크를 해가면서 좀 봐야 돼서 제가. 자, 보시면 N 뭔지 알죠? A 회사, B 회사 이렇게 두 개로 나왔네요. 그죠? 왜냐하면 집단이 그룹이 두 개니까 당연히 위에는 똑같이 아까 차례랑 똑같이 돼 있습니다. 얘는 좀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뭐를 보시면 되냐면 유의 수준이에요. 무조건 얘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예, 끝. 그랬더니 값이 두 개가 나왔네요. 그죠? 자, 왼쪽으로 쭉 따라가 봤더니 하나는 등분산을 가정합니다 라는 값이 나와 있고 하나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값이 나와 있어요. 물론 두 값은 비슷하네. 여긴 똑같게 나와 있죠. 그런데 값이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값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분산일 때 값이 틀리게 나옵니다. 얘는 등분산이니까 값이 똑같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A를 쓸까요? B를 쓸까요? 이 두 값 중에 뭘 써야 돼요? 지금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써도 되죠?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우리가 모르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대로 집단이 두 개니까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어떤 값을 고르기 전에 그 집단의 분산이 동질할 때는 안 한지를 검증해야 돼요. 그게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도 봤더니 뭐가 있어요? 유의수준이라는 말이 하나 더 있네요. 우리가 유의수준은 무조건 P값이라 그랬잖아요. 얘도 P값이고요. 얘도 P값이고요.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거는 얘를 쓰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값을 쓸지를 고를 때 앞에 있는 걸 씁니다. 자, 등분산 검정이에요. A라는 타이어 회사와 B라는 타이어 회사의 분산은 분포라고 그랬죠? 분포가 똑같니? 틀리니? 이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무가설, 연구가설 우리 안 배웠어요. 그죠? 이거는 처음 배우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등분산이 같다가, 즉 분산이 같다. 등분산이다가 기무가설일까요? 분산은 틀리다. 이분산이 기무가설일까요? 자, 안 알려줬는데 우리가 기무가설을 선택해 보세요. 등분산이 기무가설이에요? 이분산이 기무가설이겠어요? 항상 기무가설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값이 다 똑같다라고 보는 게 기무가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등분산, 이분산 우리 안 배웠지만 유추해서 알 수 있죠. 모든 통계는 기본적으로 분산도 뭐예요? 똑같다가 기무가설이겠죠. 어떤 값을 대입하든 무조건 같다가 기무가설이라니까요. 무조건. 그럼 얘도 당연히 분산이 동질하다. 즉 등분산이다가 기무가설이겠죠. P밸류는 뭐가 맞을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이 P밸류를 해석해주기 위해서 얘가 뭔지를 자꾸 보는 거예요. 유의수준은 뭐가 맞을 확률이죠? 기무가설이 맞을 확률. 자, 우리는 분산에 검증할 때 기무가설이 등분산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산이라고 그랬어요? 등분산이다. 분산이 같다가 기무가설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했더니 맞을 확률이 몇 %나 돼요? 0.52. 그러니까 52%나 되네요. 즉 A 타이어 회사의 분산과 B 타이어 회사의 분산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돼요? 52%나 되네요. 따라서 얘는 분산이 같아요? 틀려요? 같다. 즉 등분산이다. 즉 그러면 위에 등분산일 때는 위에 있는 이 값을 쓰고요. 이분산일 때는 이 값을 쓰세요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두 번 해야 돼요. 이 검정 한 번 하고 두 번째 이 검정 한 번 해야 되는데 SPSS 회사에서 야, 뭐 이렇게 귀찮게 두 번 하니 내가 한 번에 돌려줄게. 네가 알아서 골라서 써. 이거로 해서 두 개를 동시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 중에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에서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자, 당연히 등분산이냐 이분산이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르벤스 테스트라는 이 값을 검증해서 이 값을 가지고 등분산이면 즉 0.05보다 크면 바로 이 값을 쓰고요. 이 값보다 작으면 즉 여기가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위를 쓰는 게 아니고 밑에 걸 쓰는 겁니다. 밑에 값을. 이렇게 정해져야 돼요. 위에 값을 쓸 거냐 밑에 값을 쓸 거냐. 물론 여기는 우리가 등분산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똑같은 값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산일 때는 값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잘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죠. 화면에서 데이터 넣는 건 되게 간단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해석할 때 결과 해석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통계에서는 그래서 이 결과 화면에 나온 값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리해서 보고서로 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론들을 알아야 왜 이게 기무가설이고 왜 P값이 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걸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배운 겁니다. 우리가 수업을. 자, 간단하죠? 그럼 얘도 이렇게 갖다 내면 안 되겠죠? 보고서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표로 만들고요. 표는 A 타이어 회사의 값, B 타이어 회사의 값, 그 다음에 T값, 중요한 건 이제 P값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A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은 B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그러면 A 타이어 회사, B 타이어 회사 간에 차이가 있는 거네. 왜요? P값이 0.01%니까. 뭐가 맞을 확률이요? 기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1%니까.
자, 이해되셨죠? 자,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값을 가지고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는 건데 이 값이 높으니까 얘를 선택해야 되죠. 우리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값이 중요한 겁니다. 얘는 도와주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 값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값. 여기 있는 P값. 이 P값이 뭐예요? A 타이어 회사와 B 타이어 회사의 수명은, 평균 수명은 같다. 라는 귀무가설을 검증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해봤더니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1%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무가설이 틀렸겠죠. 그러면 차이가 있다. 타이어 회사의 수명은 서로 차이가 나더라. 이제 그러면 봐야죠. 이때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얘를 보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 A 타이어 회사가 48,000시간이고요. B 타이어 회사는 51,000시간이네요. 이 시간이 진짜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밑에 봤더니 51,000시간이 훨씬 더 크죠? 그럼 A 타이어 회사와 B 타이어 회사 중에 어떤 타이어 회사가 더 커요? 응? 타이어 수명이 어떤 게 더 길어요? 여러분들 A 타이어 회사, B 타이어 회사 중에 뭘 쓸 거예요? 가격이 똑같다면. 뭘 골라야 돼요? B를 골라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B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이 더 길게, 높게 또는 길게 나타나더라. 따라서 B 타이어 회사를 골라 써라.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은 가격이면. 나중에 이제 금액이 틀려지면 금액에 따른 대비해서 뭐 금액에 따라서 시간을 재서 비율로 재가지고 막 이렇게 분석하는 게 또 들어가야 되지만. 자, 끝. 이제 이게 끝이에요. 자, 세 번째. 바로 넘어갑시다.